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 친구 신여조입니다. 와! 와! 아, 드디어 모셨습니다. 오늘 요조님 모시고 우리 아무튼 떡볶이 요 책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떡볶이 책인데 그냥 우리 말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자꾸 침이 나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할 거고요. 그 요새 핫하다는 소크라테스 떡볶이를 제가 시켜봤어요. 협찬 PPL 전혀 아니고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아마 요조님이 먹는 떡볶이라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떡볶이 먹으면서 아무튼 떡볶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드실까요? 지금 너무 침이 나와요. 저 네. 지금 아직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떡볶이가 안 보이는데 저희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맛있겠다. 드디어 먹어보는구나. 네, 드디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떡볶이. 이게 보니까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옵션도 있는가 봐요. 육수까지 컨트롤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비엔나 소시지랑 어묵 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뺐어요. 네, 저희가 먹는 게 1단계 이성 맛이에요. 이성맛. 그 다음이 뭐더라? 진리 맛도 있고요. 3단계가 뭔지 모르겠는데 4단계가 소크라테스 맛이에요. 제일 매운 거. 어디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근데 약간 맵기가 있긴 있는데요? 1단계인데? 순하지 않은데요? 전혀? 약간 매운 맛이 있는데? 오, 이거 전혀 음. 순하지가 않아요. 1단계 시키길 잘했다. 더 매웠으면 진짜 매웠을 것 같아요. 이성을 못 차리는 맛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순한 맛이라고 적혀 있는데 먹어보면 전혀 순하진 않아요. 애들은 못 먹겠다. 네. 네, 좀 매워요. 저 진짜 이 책을 내면서 보통 이제 겨울님도 책을 써보셨으니까 어떤 행사를 가져보면 재밌겠다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이것저것 생각해 보잖아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당연히 그럼 떡볶이를 먹으면서 떡볶이 책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만 쉽지 실행하기가 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쵸. 뭐 떡볶이집 대관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 조금씩 나눠줄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수하고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도 냄새 때문에 얘기가 될까? 그쵸. 다들 막 먹느라고. 그런 이런저런 그 구체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행사가. 근데 오늘 이렇게 떡볶이를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하게 되네요. 근데 처음이라니까 좀 좋은데요? 전 당연히 떡볶이를 드시면서 뭔가 하는 자리가 있지 없어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었어요. 겨울 서점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좋은데요? 표지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표지 마음에 드시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표지가 이게 홍인숙 작가. 네. 네, 홍인숙 작가의 작품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표지로. 왠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학교 앞 떡볶이.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네. 학교 앞 떡볶이의 그 뭔가 달큰한 맛 같은 게 느껴지는. 요즘 친구들은 컵떡볶이가 뭔지 모름. 진짜? 에이, 설마. 에이. 계속 팔 것 같은데, 컵떡볶이. 지금도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떡볶이. 근데 이 소크라테스 떡볶이가 매장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철학을 공부하신 겨울님께서 네. 특별히 선호하는 철학자의 분점이 있는가? 아. 생각해본 적 없는데. 현재 한 4개, 5개 정도 있지 않아요? 아니, 꽤 많아요. 막 한 7, 거의 8개? 아, 진짜요? 네, 꽤 많아요. 오. 왜 예전에 그 철학가들 가지고 올림픽 이상형 월드컵. 월드컵. 그거 하셨었던 게 되게 인상 깊어서 자, 우리 아담 스미스 대 아낙시만드로스, 우리 아로 시작해서 스로 끝나는 우리 또 아스 형제가 또 이제 붙어버렸어요. 저는 굳이 꼽는다면 하남 칸트점을 꼽고 싶습니다. 왜죠? 그냥 제가 칸트를 너무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근데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그리고
후추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음. 떡볶이에 후추 들어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괜히. 왜요? 후추 향 때문에? 네. 그냥 그 화한 기분이 좋아요. 음. 후추가 주는 화한 기분이. 그 이거 쓰실 때 글감 같은 거는 어떻게 고르셨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실 한 두세 개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쓰다가 쓰면서 쓰면서 또 생각이 나는 이게 대체로 책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겨울님도 이 채널을 운영하시면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전반적인 플랜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면 그렇죠. 하다가 뭔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 대체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다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 앞으로도 사실 좀 막연하더라도 일단 하고 보자라는 정신이 사실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든. 뭐라도 네. 생각나겠지라는 그런 게.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그래서 한 두세 개 말고는 못 쓰지? 약간 좀 막막한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쓰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저것. 네.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또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 장강명 작가님이 떡볶이로 써보라고 하셨다고 책에서 쓰셨는데 맞아요. 떡볶이를 많이 드셨나 봐요, 작가님이랑. 장강명 작가님이랑 술을 많이 먹었고요. 제가 그냥 이제 말로 떡볶이를 먹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강명 작가님이 떡볶이 많이 드신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그래서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아무튼 시리즈에 이제 필자로 제안을 받았는데 아무튼 뒤에 이제 떡볶이라는 게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장강명 작가님 덕택인 것 같아요. 약간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신.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약간 트리뷰트로 아신수진이라는 말을 정확히 3번 쓰셨다고 책에서. 맞아요. 그 장강명 작가님 책 중에 이제 르포르타주 네. 그 당선합격 합격 계급이라는 계급. 책에 보면은 이 장강명 작가님이 온갖 문학상을 다 자기가 휩쓸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그 제도의 문제점을 이제 논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재수없게. 근데 그 재수 없음을 자기가 즐기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그 표현이 뭐였냐면 나 장강명 약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팟캐스트 스태프들이 다 엄청 놀렸거든요. 네. 너무 얄밉다고 엄청 놀렸는데 아무튼 떡볶이 쓰면서 이제 장강명 작가님한테 어떤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나 장강명이어서 그냥 나 신수진을 이제 3번을 이렇게 책에 여기저기에 넣어봤었어요. 그게 이제 책 다 읽을 때쯤에 마지막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 읽고 나서 이런 게 있었어? 하고서 이렇게 막 다시 찾아보게 되는. 근데 그건 약간 놀리는 거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근데 되게 좋아해. 장강명 작가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막 흐뭇해하면서 막 이러면서. 약간 표정이 상상된다. 요조님의 라볶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라볶이 좋아해요. 근데 라볶이의 경우에는 좀 떡이 아무래도 좀 홀대받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몇 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정말 느껴져요. 맛이 면에 집중되어 있지 떡을 생각해주지 않는 양념. 떡이 한 5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조금 속상해요. 즉석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부속물들 를 뭔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라면사리, 쫄면사리, 오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떡볶이 중에서도 이제 그런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볶이도 뭐 자주 드실 텐데 저는 좋아는 하는데 아무래도 애정이 더 떡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라볶이가 있어도 그냥 떡볶이로 바꿔서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한 적도 그래요? 여러 번 있고. 맞아요. 라볶이는 떡이 너무 없어서. 겨울님은 어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라볶이 좋아하는데 떡이 없는 게 조금 좀 서운해요. 너무 홀대받아서. 그냥 라볶이를 먹을 때의 느낌은 나는 떡도 먹고 싶고 면도 먹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딱 시키면은 떡이 한 막 3개 있고 라면 면만 이만큼 있으면 약간 조금 좀 서운해요. 네. 그 선호도도 되게 궁금하다 갑자기. 사리 중에 쫄면, 당면, 라면 뭐 경우에 따라서 우동도 우동까지, 있고 뭐 네. 순위를 나눠본다면 저는 라면이 1등. 라면이 1등이고 쫄면이랑 당면은 그냥 비슷비슷하게 먹는 것 같아요. 당면을 좀 더 먹나? 그 한동안 중국 당면이 넓적한 거 이게 완전 대유행을 탔었잖아요. 그거를 떡볶이에 넣어 먹는 게 약간 그 뭔가 힙한 트렌드 약간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 당면을 되게 좋아해요. 마라탕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라면이나 우동면 같이 약간 밀가루 맛이 느껴지는 그런 면을 전 좀 더 선호합니다. 요즘님은? 저랑 되게 다르시네요. 진짜요? 네, 저는 단연 1등이 쫄면이에요. 아. 네, 저는 그 쫄면 특유의 냄새가 좋아요. 쫄면에서 나는 냄새. 2등이 라면이고 3등이 당면, 마지막이 우동. 예전에 고기를 즐겨 먹던 시절에 닭갈비도 또 사리가 되게 다양하게 각종 사리가 있는데 가장 선호하지 않았 마지막 쪽이 우동이었어요. 아 진짜요? 닭갈비에 우동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우동 사리는 사실 좀 별로고 그냥 우동은 우동으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동 사리를 좋아합니다. 약간 입에 꽉 차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맞아, 너무 꽉 차. 아 맞아요. 약간 존재감이 충만한. 아 그리고 저 그거 궁금했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이 책을 읽었나요? 읽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되게 다양한 등장 인물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다 읽었고요. 네. 좋아했고 책 속의 등장인물들이 다 이름 본명으로 네, 등장을 하는데 비건 떡볶이 얘기하던 그 챕터에서는 이니셜로 등장을 네. 해요. 이니셜 A는 이스라였는데요. 아. 내가 부끄럽냐며 이스라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마치 무슨 홍길동님 마냥 아버지를 못 부르는 그런 얘기 같이 그 이스라뿐만 아니라 이니셜 등장한 사람들도 다 왜 나는 굳이 이니셜로 되어 있는가라는 불만사항이 좀 있어서요. 얼마 전에 이제 3세를 찍었는데 3세 때 본명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왜 처음에 이니셜로 쓰셨어요? 그 허락을 받지 못한 인물들이 좀 많았고요. 주제도 약간 제가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비건에 네. 대한 얘기라서 누군지 드러내는 것이 조금 저 혼자 괜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다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만 이니셜 처리된 것이 부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 바꿨죠, 3세 때. 아니, 저는 그 등장인물들 중에 이제 백기녀 씨가 이걸 보셨을지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부모님은 못 보셨어요, 아직. 그 많이 등장하시는데. 네. 너무 부끄러워. 왜요? 그냥, 그냥. 네. 너무 쑥스럽고. 그래도 그냥 책을 썼다는 것만 알려드렸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책에 뭐 엄마 얘기도 들어간다. 네. 궁금해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엄마의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제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겠거니 하고 짐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 영상 보시면 안 되겠네요. 약간 되게 상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좀 쑥스러운 마음도 이렇게 동시에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네, 보여드려야죠. 그 연락은 혹시 받으셨어요? 막 제보 아니요. 아무도 안 계세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정말 뻔질나게 다녔던 이름 없는 떡볶이집이 이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 떡볶이집을 혹시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라는 챕터를 네. 이제 썼잖아요. 네. 근데 그 떡볶이집에 대한 제보는 없고 그냥 그 동네에 살았던 분의 제보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이어서 동네를 정말 저만큼 많이 아시고 두세 번 정도 긴 이메일을 네, 교환을 했었어요. 옛날 추억을 아는 사람 만나면 진짜 말이 엄청 그쵸. 많아지잖아요. 네, 거기에 뭐도 있었고 뭐도 네. 있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만한 메일이 왔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저도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이제. 할 말 많고. 네, 그래서 저도 거기 알고 뭐 그 근처에 뭐 어디도 갔었고 뭐 제 바로 맞은편 아파트 사셨다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고 막 이러면서 막 또 구구절절 막 이만큼을 써서 보냈는데 또 이만큼 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 이러면서 또 이만큼 그래서 요조님 답장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되게 그것도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 너무 좋았어요. 한번 제보 요청하실래요? 또 많이 보실 테니까. 네, 이 책에 뭐 중간에 되게 짧은 챕터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먹었던 떡볶이이고 지금도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베스트인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가게 이름이 없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동네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동네에 지인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그 떡볶이집이 없어졌는데 뭐 아무것도 내막을 알지를 못한 채 그냥 여태 온 거예요. 그 이사를 간 건지 그 가게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혹시 그 떡볶이집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좀 해달라는 글을 실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서울시 도봉구 북서울중학교 인근에 있던 떡볶이집이에요. 몇 년경인가요? 대충. 제가 중학생 때니까 1994년에서 이제 6년 사이의 일이죠. 제가 중학교 다니던 그 즈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혹시 그 가게를 아시는 분이나 그 가게의 행방을 아시는 분, 뭐라도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그냥 연락 주셔서 저랑 얘기 좀 하고 너무너무 가물가물해지니까 더 좀 절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같네요. 제주에서도 떡볶이를 즐겨 드세요? 네. 제주에서도 집에서 많이 해먹는 편이에요. 아 맞아,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집에서 자주 해 드시냐고 떡볶이. 네. 자주 해먹는 편이고 맛있다고 하는 떡볶이집을 돌아다니는 적도 많은데 그만큼 집에서 해서 먹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서울에 비하면 제주도는 너무 떡볶이 불모지예요. 맛집이 불모지예요. 진짜 흔하지 않고 찾기가 힘들고 물론 이제 떡볶이가 대체로 그냥 다들 기본 이상은 하는 떡볶이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맛있다 싶은 그런 맛을 또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떡볶이집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네.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디냐면요. 서쪽에 뿌리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떡볶이집을 같이 하셔서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석 떡볶이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도 먹을 수 있는 곳인가요? 네, 뭐 여기처럼 육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옵션을 바꾸는 게 가능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약간 눈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지금. 정말 맛있습니다. 네. 가봐야겠다. 근데 이제 제주가 워낙 큰 섬이라 제가 동쪽에 지내는데 그 뿌리 떡볶이집이 네. 근데 정말
그냥 끝에서 끝이잖아요. 네, 어중간한 서쪽이 아니고 네. 정말 그 이 섬에서 끝과 끝을 딱 그 위치에 있어요. 그냥 정확히 가장 먼 거리에 딱 있어요. 가는 길이 막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가 걸리고 그래서 진짜 큰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곳인데 그래도 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 먹고 가야 되네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왕복 3-4시간 걸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떡볶이 먹으러 3-4시간. 책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서산이 충남인데 별로 안 멀다고. 서울에서 별로 안 멀어 이러고 그냥 운전해서 가는. 그게 제주에서 살아버릇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길게 장시간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어렵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걸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시간 정도는 그냥 음악 들으면서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제주 생활도 보통 제주에서 조금 사신 분들은 동과서와 남과 북과 이렇게 교류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냥 계시는데 계시는 거예요. 네, 정말 멀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래서 서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동쪽에서 가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정말 깜짝 놀라시고요. 저희 동네도 서쪽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내가 진짜 먼 길 달려서 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짜 서쪽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고 약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생색이 내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될 만큼 그 체감하는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중간에 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동서를 꽤 제법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인 것 같아서 잘 먹으러 다니시는군요. 저 먹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인 것 같아서 제주도 가실 일 있으시면은 뿌리 떡볶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분이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떡볶이에 우유를 넣어서 드신대요. 오, 그렇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저도 우유를 넣어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라면에도 우유 안 넣어봤어요. 아 그래요? 전 라면은 한번 해봤어요. 뭐 안 붙는다고 그러면서 네. 우유 넣어서 네. 먹으면 안 붙는다고. 나트륨을 배출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우유도 라면에도 안 넣어봐가지고. 요조님만의 떡볶이 레시피가 궁금해요. 뭘 넣으시나요? 약간 포인트가 있나요? 마늘을 좀 많이 넣고요. 후추도 좀 많이 넣고 이게 떡볶이도 단맛이 많이 나는 떡볶이가 있고 좀 얼큰하면서 짭짤한 맛을 기반으로 하는 떡볶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 짠파인 것 같아요. 저도요. 오, 그래요? 반가워. 저 너무 단 것보다 네. 약간 칼칼하고 약간 짭조름한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떡볶이 만들 때 뭐 올리고당이니 설탕이니 이런 거를 잘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맛을 봤는데 이제 너무 짜다거나 살짝 넣는 정도로만 이제 설탕을 넣고 웬만하면은 그냥 그 본연의 짭짤하고 칼칼한 그대로 그냥 먹는 편. 요조님 책방에 아무 튼 떡볶이 있나요? 완전 많이 있고요. 들어가면 바로 딱 보이는 그 지점에 거기에 딱 놓여 있나요? 정말 이거는 정말 사라는 얘기구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위치에 아주 딱 보이게 여유 있게 늘 떨어지지 않게 항상 항상 채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요조님 다른 책도 있나요? 서점에 쓰신? 네, 다른 책도 있어요. 뭐 그 임병선 작가님이랑 네. 쓰신 거.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고요. 눈이 아닌 것으로도 읽은 기분, 그 난다에서 난다 나온 시리즈. 오늘도 무사도 있고요. 제 책방에서 이제 독립출판물로 낸 그림 동화가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게 다 가장 잘 보이는 알짜배기 자리에 딱 두둑하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딱 보이게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뻔뻔해지는 게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책방 처음 할 때는 네. 제가 이제 책이 이제 몇 권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이렇게 전시하는 게 너무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슬그머니 이제 좀 이렇게 꼽아놓고 휘휘 보다 보면 얻어 걸리게끔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점점 사람이 뻔뻔해지면서 자리를 이렇게 몇 번 옮겼어요. 이렇게 조금씩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레벨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그냥 문 열면 바로 그냥 꽉 이렇게 살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됩디다. 네. 그래야죠. 자기 PR을 자기가 해야죠. 저 트위터에서 보고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프리랜서들은 겸손하면 안 되고 맞아요. 나대야 된다고. 부지런히 자기 PR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정말 되게 그런 자극적인 워딩으로 네. 막 열심히 나대고 열심히 깝쳐야 된다고 막 이런 게 다 그 트위터를 봤는데요. 맞아요. 진짜 너무 공감이 가고 나도 그동안 되게 쓸데없이 겸손했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책방의 진열 위치가 그때부터 좀 올라가기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그 사실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홍보를 안 하면 아무도 홍보를 안 해주니까 네, 좀 점점 이렇게 자기 PR에 좀 막 열심히게 되는 게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좀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책을 내도 책 냈어요 막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제 책 내면 막 다 찍어요. 과정을 다 찍어. 책 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존재라도 아니까. 그리고 누가 읽었다고 뭐 리뷰 올리면은 득달같이 가서 좋아요.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너무 고맙습니다 막 나 무슨 정치 후보인 것처럼 막 일일이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막 이러면서 다 일일이 인사하고 근데 실제로 너무 감사하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진심으로 되기는 해요. 맞아요. 이렇게 뻔뻔해지나 봐요 프리랜서들은. 아니 저는 사실 요조님 정도 되면은 약간 워낙 유명하시고 하니까 뭔가 PR에 혹시 부담을 느끼시거나 뭐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과감하게 자기 PR을 하고 계시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오해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요조님은 뭐 유명하시니까 뭐 요조님은 팬이 많으니까 그런데 항상 저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기인가 봐. 있다는데 보이질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제가 점점 더 이렇게 정말 발로 뛰면서 영업하듯이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려지는 그런 입지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인기 작가, 인기 가수 그런 분들의 제일 부러운 지점이 뭐냐면 그냥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약간 우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고상한 어떤 이렇게 포즈 취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자기는 책이든 앨범이든 이제 딱 발표하면 자기 가만히 있어도 막 팬들이 맞아. 다 홍보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다 하잖아요. 본인이 막 영업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위치. 너무 와 진짜 좋겠다. 약간 국민 작가 정도의 약간 그런 느낌. 얼마나 좋을까? 99.9%의 프리랜서들은 다들 이렇게 약간 이러고 있습니다. 네. 짜장 떡볶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 진짜 좋아해요. 짜장떡. 짜장떡볶이 진짜 좋아해요. 많이 드세요? 근데 의외로 짜장떡볶이를 하는 데가 많지 않을 뿐더러 짜장떡볶이를 맛있게 하는 데도 많지가 않아서 마음만큼 많이 먹게 되지는 않는데 정말 좋아하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짜장떡볶이가 명일동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잘 모르고 그냥 학교 근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병원 다닐 때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몇 개월마다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그날은 이제 그거 먹는 날인 거예요. 근데 떡볶이 가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가서 병원 가는 날은 1시간 먼저 도착해서 떡볶이를 먹고 병원에 갔고 시간대가 잘못 맞으면 학교 학생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저한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즉석 떡볶이예요, 심지어. 이렇게 놓는 거. 그러면은 끓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거 혼자. 막 뒤적뒤적 하면서 그럼 애들 막 북적북적 막 먹고 있고, 예. 그 가운데에서 저는 혼자 묵묵히 끓을 때까지 막 기다리면서 막. 근데 정말 조금도 부끄럽거나 뭐 힘들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나는 너무 맛있었고 이걸 먹기 위해 나는 몇 달을 기다렸다가 온 거니까. 또 명일동이면 또 홍대 쪽에서 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 행복했고 진짜 먹다가 예약 시간 막 다 임박해서 입에 이렇게 넣고 뛴 적도 있었고 정말 그런 어떤 기억들이 되게 소중하게 남아 있는데 이제 진료 다 받고 나서는 이제 갈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떡볶이집도 이제 안 가게 됐는데 진짜 거기 맛있었어요. 그 뒤로 뭔가 새로운 짜장 떡볶이 스팟은 못 찾으셨나요? 제가 이 책에 잠깐 나오는데 홍대에 칠리 앤 세서미라는 네. 즉석 떡볶이집이 여기에 잠깐 등장하거든요. 거기를 이제 오랜만에 얼마 전에 가봤어요. 그랬는데 거기 메뉴가 바뀌었더라고요. 뭐 블랙 떡볶이라고 해서 고추장 소스와 짜장 소스를 뭐 3대1로 섞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떡볶이다라고 했는데 뭐 맛있게는 먹었습니다만 제가 그 명일동에 그 제 마음속에 이제 짜장 떡볶이 탑이라고 네. 이제 짜장 떡볶이의 이데아. 네, 세워놓은 거기에 미치기는 조금 아쉽고 혹시 그런 데도 가세요? 두끼 떡볶이 이런데? 완전 갑니다. 좋아하시나요? 대안이 없을 때 가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대안이 없어서 갔다가 의외로 맛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곳이 청년다방.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거기 괜찮던데요. 거기도 근데 약간 즉석 떡볶이 느낌? 네, 즉석 떡볶이고 좀 헤비한 느낌이 특징이에요. 떡도 되게 이만큼 길어서 자기가 잘라야 되고 그 떡볶이 위에 막 통오징어가 턱 올라가 있고 약간 그 외에도 아무튼 뭔가가 턱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압도적인 비주얼? 약간 겁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맛있었어요. 아니 제가 청년다방을 못 갔던 게 그냥 계속 맛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약간 가기가 좀 그랬던 게 저는 항상 이렇게 혼자 다녀가지고 네. 청년다방은 양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가기에는 약간 다 남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거기 그래서 혼자 못 가고. 먹기에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막 2잔에 케이크 세트 이런 거 주시면 잘 못 써요, 제가. 저도요. 항상 있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쓰지? 막 베이글을 몇 개 사야 되지? 맞아요. 네, 그런 걸 제가 잘 못 써요. 그래서 주셔도 항상 이렇게 막 베이글을 한 3일 정도 먹으면 쓸 수 있는 약간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쓰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청년다방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다음번에 청년다방 네. 한번. 네, 좋아요. 그 아까 명일동 그 말씀하실 때 문득 느낀 건데 어렸을 때도 그렇고 되게 혼자 잘 드셨나 봐요. 네, 저는 그냥 그 얘기가 되게 귀여웠거든요. 외식 나갈 때 이렇게 돈가스를 열심히 드시고 모탕집에 딱 들어가면 부모님이 열심히 드시고 계시고 그게 광경이 막 상상이 돼가지고 되게 뭔가 귀엽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었어요. 사실 좀 무섭거나 약간 외롭거나 그럴 만도 한데 혼자 그냥 잘 드셨나 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웃긴데 엄마 아빠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넣고 네.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정말 미취학 아동인데 그냥 각자 먹고 싶은 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너 혼자 가서 먹어라.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먹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를 그냥 돈가스 집에 놔두고 자기네는 자기네 좋아하는 거 아구탕을 먹으러 가고 그럼 나는 이제 혼자 앉아서 돈가스를 이제 후식까지 먹고 이제 그 아구탕 집에 걸어서 이제 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형적인 외식 풍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각자 그냥 혼자 먹는 게 너무나 어릴 때부터 되게 익숙했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진짜 외식이라는 걸 처음으로 했던 게 사실 떡볶이였던 거고, 그때 이제 외식의 어떤 단란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릇 두고 같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질을 같이 해서 음식을 먹는 일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거고, 예, 지금 생각하면은 참 엄마 아빠가 그냥 너무 둘이 좀 많이 노는 부부였었어요. 예, 둘이 너무 쿵짝이 잘 맞아서 넌 너 알아서 해라, 우리 둘이 뭐 알아서 놀고 올게, 뭐 그냥 할게 라는 식으로. 그래서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를 그냥 혼자 하는 일에 특별히 뭐 외롭다거나 뭐 뻘쭘하다거나 막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도 그렇고. 그게 참 환경에 따라서 약간 그렇게 되기도 하나 봐요. 아니 제가 트위터에다가 진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도 아무튼 시리즈 써보고 싶다. 내가 뭘 쓸 수 있을까 주제로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뭐 만년필, 애플, 뭐 피아노 뭐 이렇게 몇 개 썼어요. 그 쓴 지 한 1시간 만에 마음이 찍혔어요. 제철수 대표님한테. 그날 밤에 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트위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철수 대표 김태영입니다. 메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냥꾼 같으시네요. 그걸 검색을 해보시나 봐요, 한 번씩. 그래가지고 다음날 메일이 왔어요. 아무튼 피아노는 처음 이 시리즈 기획을 할 때부터 꼭 이제 내고 싶었던 시리즈인데 그 쓰셨길래 메일로 이제 연락을 드린다.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해서 그날 나가서 그냥 계약한 거예요. 근데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그냥 겨울님 트위터에 뭐 올리시는 뭐 클래식 공연이나 누군가의 연주에 대해 남기는 평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 저 같은 문외한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게 좀 되게 궁금해요. 저 느낌이 뭘까 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클래식을 듣잖아요. 네. 그럼 뭐 조성진이 친 거든 누가 친 거든 다 잘 쳤어 되게 그냥 좋아 다 좋아. 좋다. 약간. 근데 정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과 매력을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듣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막 예찬하고 와 이건 너무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게 뭘까? 약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근데 겨울님 그 트윗이나 뭐 올리신 다른데 글 같은 거 보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 게. 그리고 뭐 피아노 연주도 막 어떻게 저렇게 칠까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겠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피아노를 치게 되면 그게 더 잘 들려요. 그냥 많이 들어도 들리지만 내가 악보를 볼 줄 알고 피아노를 칠 줄 알수록 더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듣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이 소리를 이렇게 내는구나, 뭐 이 정도의 텀을 주는구나, 뭐 이 소리를 뭐 부드럽게 내는구나, 뭐 어떻게 내는구나 이런 거를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책에다가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요. 근데 이게 소리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좀 글로 전달이 될까가 사실 좀 걱정이기는 해요. 이걸 글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냥 들으면 바로 아는데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가 조금 고민이에요. 제 피아노 레슨 받으면서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알려주시거든요. 이제 뭐 소리의 방향이나 울림이나 뭐 소리의 색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내는 소리, 짧게 끊어지는 소리, 울림이 더 있는 소리, 깔리는 소리, 띄우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같이 터치 같은 것도 연습해보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 바로 알죠. 이제 들으면 아는데 이거를 제가 글을 쓸 때 띄우는 소리라고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글로 풀어내야 되지가 사실 제일 고민이에요. 내용 자체는 쓸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면서 저도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묘사하는 거인 것 같아요. 떡볶이 맛도 그죠. 떡볶이 맛. 그냥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작가가 그쵸. 자세히 묘사해야죠. 멋있게 정말 내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야 침이 좋은 돌게. 글인데 네. 근데 사실은 그냥 이거 먹어보면 아는 건데 이거를 내가 글로 쓰려고 하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묘사하는 것도 좀 애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맛의 표현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막 엄청 다양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달다, 달큰하다, 짜다, 짭조름하다. 이게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다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부산에서 먹었던 그 깡통시장 떡볶이 맛을 이제 묘사를 이제 진짜 그거 되게 힘들게 표현해서 쓴 거였는데 네. 장 작가님이 그 표현이 너무 좋았다고 칭찬해 주셔서 아 막 진짜 막 인정받았어. 소설가의 인정을 받은.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막 책이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묘사 너무 잘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표현일까요? 맞아요. 맞아. 저도 읽으면서 되게 뭔가 되게 상상이 딱 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되게 좋다. 맞아. 이게 뭐라고 쓰셨냐면 색깔에서 연상되는 강렬한 매운 기운은 전혀 없었다. 양념은 정 많은 사람처럼 진득하고 달큰했다. 다만 아주 깊은 심연에서 얼마든지 너네를 보내버릴 수 있지만 참겠어 라고 말하는 듯한 매운 기운이 있었다. 결코 먹는 이를 공격하지 않았으나 먹는 사람은 절로 알아서 제압이 되어버리고 마는 매운맛이었다. 진짜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막 느껴진다, 고민이. 그냥 뭐 우리끼리 대화하면서 얘기하려면 안 매운데 은근히 매워. 약간 먹다 보면 은근히 맵다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는 말인데 책에 그렇게 쓰기 싫은 거예요. 더 근사하게 쓰고 싶고 더 다른 전달을 원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장 작가님이 근데 이 부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저도. 맞아. 어떻게 채식은 계속 뭔가 실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힘드시죠? 나 책에서 막 되게 고기 생각이 난다고. 이게 보통 약간 채식주의자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솔직하게 그런 약간의 징징댐을 써주셔서 약간 뭔가 귀엽달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 그리고 비건에 대해서 본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약간 그 미묘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조금 눈에 보여졌어요. 제 눈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건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재수없음. 그리고 또 반대쪽에선 비건을 하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보이는 야만인 취급하는 어떤 태도랄지 그러면서 또 이제 비건 채식을 하는 일에 있어서 뭐 비건, 페스코, 뭐 플렉시테리언, 뭐 락토 뭐 이런 식으로 레벨을 정하면서 위계? 계급 같은 거? 나는 너보다 더 잘하거든? 약간 이런 거? 그런 뉘앙스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내가 먹을 만한 게 없다라고 할 때 이제 합의하는 선이 이제 해산물까지 네, 그래서 이제 페스코 베지테리언인데 어떤 비건들은 이제 페스코는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막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약간 그런 인정이라는 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채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이렇게 어떤 사람의 잘잘못으로 막 몰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되게 우월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되게 좀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는 어떤
약간 진짜 그 채식을 하자라고 하는 그 의도랑은 약간 벗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채식에 대한 더 거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채식을 하고 싶어도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약간 질에 겁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런 입장이어서 플렉시테리언으로 되게 오래 지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네. 얼마나 그 완벽을 기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가능하면 그냥 내가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먹는 것인데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면 그냥 안 먹는 거. 그런 어떤 생활 태도가 기본으로 갖춰지는 게 나 제일 좋은 것 같고, 너무 그냥 채식이 막 어떤 아무나 할 수 없는, 의지력 강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나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못해, 고기 너무 좋아해서,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맨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힘들고, 저도 그러다가 정말 뭐 단체로 뭐 회식을 가거나 뭐 정말로 뭐 고기 들어간 음식 말고는 먹을 게 없으면 전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냥 고기들 뭐 이럴 때 먹어야지 내가 그동안 고기 먹고 싶었던 어떤 그런 걸 푸는 거죠.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채식을 할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나는 내 신념을 계속 어쨌든 내 선에서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처럼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채식에 좀 도전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되니까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해보자. 하는.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제 저는 고기를 안 먹고 지낸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생고기를 구워 먹는 거, 삼겹살, 뭐 목살, 돼지갈비 이런 정말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거는 그다지 이제는 생각이 안 나고, 어쩌다가 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먹으면 한 몇 점 이상은 좀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미역국에 들어가는 뭐 쇠고기 뭐 그런 거는 너무 먹고 싶습니다. 지금 막 정말 막 눈에서 간절함이 막.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그 몇 점의 돼지고기라던가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로 들어가는 그 고기, 약간의 맛을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이제 먹게 되면 이제 너무 맛있고, 근데 이제 진짜 그 고기고기한 요리들은 뭐 스테이크 이런 거는 정말로 이제는 생각이 안 나고, 맛도 사실은 좀 모르겠고 이제는. 그게 습관이 들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네. 네. 저도 옛날에 20대 초반에 비건을 잠깐 했었는데, 사실 그때 뭐 지금이 한 10년 전이니까 더 없었어요, 먹을 게 우리나라에. 맞아, 그때까지. 네, 정말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막 빵도 어디 백화점 가서 겨우 이렇게 비건 빵 사다 먹고, 그러니까 우유랑 계란을 못 먹으니까 막 그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서울에. 비건 빵을 파는 곳이 백화점 어디 빵집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다 먹고, 어렵게 이렇게 했었는데, 좀 짧은 시간 동안, 한 몇 달 동안. 근데 확실히 그때 느낀 게 고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고기 생각이 안 나고 땡기지도 않고, 냄새가 나면 뭔가 맛있는 냄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오히려 약간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안 먹어버릇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요새는 약간 육고기를 좀 줄이고 안 먹는 쪽으로, 웬만하면 혼자 먹을 때는 락토오보 정도에서 먹자, 정말 먹을 게 없으면 페스코 정도에서 먹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식을 해 먹거나 사다 먹거나 하는데, 페스코 정도 되면 먹을 수 있는 게 많기는 해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페스코만 돼도 정말 뭐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쵸, 참치 뭐 들어간 음식 진짜 많잖아요. 참치, 꽁치, 뭐 새우 뭐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불편함을 크게 느끼진 못하는데, 약간 거기서 락토브로 딱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약간 유제품에 뭔가 의존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환경적으로나 뭐 동물 복지로나 유제품도 안 먹는 게 맞다는 생각은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름의 타협을 조금 하는 거죠. 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막 저도 이제 밖에서 먹을 게 없거나 다 같이 뭘 먹거나 하면 그냥 이제 옆에서 조금 먹고 그 정도 수준에서 저도 그냥 이렇게 플렉시테리언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장기적으로는 저도 줄여 나가야지라고 이제 결심은 한 거죠. 너무 위기감이 체감이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나 막 그런 동물의 그런 복지나 이런 게 막 약간 체감적으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으로 고기를 안 먹게 되는 그런 게 좀 생겼어요, 제가. 저도 그렇고요. 네. 예전에는 사실 그냥 개인적인 신념의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좀 일상이 된 것처럼 이제는 그냥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실제로 코앞에 와 있는 느낌이고요. 저도 이제 바깥에서 우유를 좀 이제 우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라떼류를 굉장히 참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두유 들어간 걸로 먹거나 블랙커피로만 먹거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친구랑 뭐 같이 이제 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뭐 카페 라떼나 차이 라떼나 이런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 한 모금만 먹어봐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먹어 이러면 진짜 한 모금은 먹거든요. 그 한 모금으로 정말 하루가 행복해져요. 네, 좀 진짜 그 한 모금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감질내면서 지내다가 뭐 정말 못 참을 때 이제 라떼, 카페 라떼 하나 시켜서 먹고 그러면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참을 만큼 참았다가 그냥 딱 한 번 먹고 약간 이런 것도 약간 다이어트 하는 느낌이다. 좋더라고요. 저는 우유보다 약간 치즈가 문제인데 저는 치즈를 좋아하는구나. 네, 우유는 잘 안 마셔요. 저는 아몬드 브리즈 같은 거 잔뜩 사다 놓고 그냥 그거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잘 안 마시는데 그러니까 우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의식적으로 바꾼 거예요. 아몬드 우유로. 그거 마시다가 치즈를 못 끊겠는 거예요. 치즈가 없는 삶 정말 약간 막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 약간 그런 제가 치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게 지금 저의 약간 장애물인데 어떤 치즈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안 가리고 다 좋아해요, 치즈를. 그게 문제예요. 네, 다 잘 먹어요. 치즈 중에도 이상한 구리구리한 냄새 나는 치즈도 있긴 하죠. 그렇게 막 많이 냄새 나는 것까지는 저도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약간 치즈 냄새 나는 것 정도까지는 저는 그냥 잘 먹어요. 와인 안주로도 먹고 뭐 브리치즈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구워서 데펴서 이제 막 견과류랑 꿀이랑 해서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와인 안주로 와인이 문제다. 와인을 사오겠다. 와인이 문제인가 보다. 약간 치즈를 못 끊는 게 그라나 파다노 같은 거 항상 이렇게 집에 있거든요.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갈아서 먹고 그래가지고 치즈를 못 끊고 있는데 약간 한번 써봐야겠어요. 좀 참았다가 한 번 이렇게 딱 먹고 또 참았다가 이런 식으로. 쉽지 않습니다. 달리기에 요새 그렇게 꽂혀 계신다고. 네. 달리기를 거의 매일 올리시잖아요. 매일 뛰고 싶은데 못 뛰어요, 매일. 그 발목이 감당을 못해서. 다치셔서. 달리기가 왜 좋으세요? 달리면 행복해져요. SNS로도 여러 번 영업을 했는데 런데이라는 어플을 알게 돼서 초보자들이 8주 완성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예요. 일주일에 이제 2-3번 정도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맨 처음이 1분 달리고 1분 걷고 1분 달리고 1분 걷고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7주차까지 오늘 완성을 딱 했는데, 그래서 7주차는 이제 15분을 뛰어요. 쉬지 않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 8주차가 되면 이제 20분 뭐 20 몇 분 해서 이제 마지막에 30분 되는 건데요. 너무 좋아요. 별로 그렇게 오래 달리는 것도 아니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달리면서 사람들 얼굴을 보는 것도 좋고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뭐 2, 3일에 한 번씩 달리면서 내 몸이 변화해 간다라는 게 진짜 무슨 화초 키우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변화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네네. 아직 이제 가시적인 변화는 몸이 뭐 이렇게 막 멋있어지고 막 이런 변화는 전혀 없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변화는 이 심폐력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1분 뛰고 1분 달리고 할 때만 해도 정말 저는 심장이 터질까봐 겁이 날 정도로 네. 이러다 진짜 심장 터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럴 정도로 너무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20분까지 계속 쉬지 않고 달려도 다리가 좀 이제 몸이 좀 무거운데 라는 마음은 들지만 이 심장박동은 굉장히 애가 차분한 상태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처음처럼 터질 듯 하지 않고 이렇게 견디면서. 침착하게 있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뛰다가 쉴 때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뭐 3분간 걷겠습니다. 뭐 런데이에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걷는데 그냥 호흡이 그다지 네, 그냥 별 변화가 없고 그런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왜 그런 거예요? 네? 뭔가 더 그 심폐지구력이 좋아진 거겠죠? 진짜 신기해요. 몸을 쓰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이제 안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막 땀 흘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뭐에 이렇게 전력으로 임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좀 많이 지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을 쓰는 일도 그렇고 노래하는 일도 그렇고 뭐 몸이라는 걸 쓰고는 있지만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진짜 떡볶이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쥐어짜고 또 노래 쓰기 위해서 쥐어짜고 그러니까 그 머리 쥐어짬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달리기 할 때는 얘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진짜. 그냥 얘네들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되고 나는 그냥 눈으로 거리랑 사람들을 보면서 쉬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한동안은 운동에 좀 많이 올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괴로워요. 글 쓰면서 머리 쥐어짜. 맞아요. 곡 쓰면서 머리 쥐어짜는 것도 그렇고. 마감을 저는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매주가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 감당하고 있는지 저는 좀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가지고 어디 콱 아파버리면 어떡해요. 진짜 전 걱정돼요, 그런 게. 근데 또 그 정도는 아닌 것이죠? 아직은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버틸만 한데 네. 작년에 이미 한 번 아팠기 때문에 올해는 아프면 안 됩니다. 작년에 너무 좀 길게 아팠어가지고 올해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네. 글쓰기를 배울 만한 루트 같은 걸 추천받고 싶으신가 봐요. 글쓰기를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뭐 책을 통해서든. 아니요, 저는 배운 적이 없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사실 작년에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으로 글쓰기 강좌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비밀이에요. 신분을 숨기고 들었다니까요. 이름도 바꿔가지고 진짜요? 네, 다른 이름으로 온라인 클래스니까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선생님과의 그것만 있는 거니까 이제 다른 수강생들도 있지만 제가 누군지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이름도 바꾸고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좀 신청을 했던 클래스여가지고 제가 원했던 도움은 다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뭔가 이런 도구들이 나한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들었던 건데 제가 원했던 건 딱 받았고 깔끔하게 클래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좋아요. 그 약간 익명으로 온라인 클래스 듣는 게 괜찮더라고요. 신분을 숨기기가 좋아. 방송 끝나고 한번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해주십시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두 사람의 글 속에서였는데요. 하나는 김원영 변호사님의 글이었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글이었는데 그 두 사람의 글 속에 같은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단련이었어요. 아, 나도 단련하고 싶다, 단련받고 싶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는 뭔가를 이렇게 단련을 받았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보는 김원영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스라도 그렇고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단단함이라는 것이 지속적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진 단련 속에서 이제 형성된 자기의 어떤 일부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달리기랄지 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의 단련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제가 끊임없이 운동에 임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 제가 뭐 실력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완전 초보이지만 나는 단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는 자부심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일에도 좀 여태껏 그냥 단련 없이 그냥 약간 흐지부지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클래스면 클래스, 뭐면 뭐 플랜을 짜서 단련을 한번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욕망 같은 게 계속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같은 데서 전공을 한 게 아닌 이상은 그런 식의 한번 뭔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대학교 다시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교. 불어 공부하셨잖아요, 대학교 때. 인류대학교 선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거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학원을 좋은 데를 해서 인류대 대학원을 한번 진학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볼게요. 대학원 괜찮다. 대학원을 하면 인류대로. 꼭! 인류대학교로. 네, 인류여야 돼. 네. 대학원을 한번 가보시는 걸로. 오늘 촬영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진짜로 떡볶이를 먹으면서 떡볶이 책 얘기를 하는 어떤 순간이 이거 오는구나 진짜. 근데 겨울님 덕에 이렇게, 심지어 제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소크라테스 떡볶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정말 이 정신에 부합하게 정말 저 자신을 더 우리 각자 자신을 알게 알아가는 됐죠? 시간 보냈던 것 같고, 2020년 새해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가 좋은 것 같아서 올해도 맛있는 떡볶이 많이 찾아 먹으면서 나름대로 또 무사하고 씩씩한 한 해를 보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설정이란다.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또 오세요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또 오세요. 안녕. 이런 거 왜 물어보세요? 요조님, 겨울님께서 스스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한번 저한테 삿대질 하셨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맞아요. 쉰다는 게 막 이러면서 약간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맞아요. 네, 한번 삿대질 하셨어요 이미. 책 이게 뭐라고를 보시면 저의 어떤 그 격렬한 삿대질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겨울님께서 제가 언제 쉬냐고 그랬더니 쉰대요, 본인이. 자기 그냥 중간중간 쉰다고. 그래서 제가 완전 발끈해서 지금 쉰다는 게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저도 이해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약간.
약간 워커홀릭이고 좀 욕심 많고 약간 다 이렇게 막 알고 싶은 거 많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 일을 A라는 일을 했다가 B라는 일을 하면서 또 약간 쉰다라고 본인은 느끼고 그러다가 또 B 일을 하다가 또 A 일 하면서 이제 또 쉰다라고 느끼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일하다가 피아노 치면 그건 약간 취미 생활이니까 네. 저는 그건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인스타 라이브로 저 막 게으르다고 엄청 자기 항변을 하다가 그날이 매주 겨울 올리는 업로드 목요일인데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매주 겨울이 내일 오후에 올라오면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냐고 저 내일 오후에 올릴 예정이다. 저 아직 다 못 썼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화색이었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올린 거예요. 제가. 뭐야? 그래서 다 댓글에 누가 게으르다는 거냐고 지금. 아 진짜 뭐야?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게 추천 제일 많이 받은 댓글. 와 정말. 약간 민망했어요. 아 지금 모든 청취자들을 지금 농락하면서 지금 가지고 논 거예요? 엔조이예요? 정말? 진짜 오후에 올리려고 했는데. 뭐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 시간보다 조금 금방 써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댓글이 열광적으로 달렸었습니다.